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6월 19일 월요일 오후 5시 16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3,460만원대까지 소폭 반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업비트 일봉상의 기준으로는 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을 뚫고 내려왔다가 상단부 요 추세선의 상단을 딱 맞고 지금 살짝 꺾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번주 금요일 영상에서도 일단은 블랙록 쪽에서 비트현물 ETF도 신청을 했고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반등 패턴을 봤을 때 한 10% 정도는 반등이 충분히 조금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그랬을 때 여기 저항 자리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정확히 이제 저항 자리까지는 이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와준 상황이죠. 그래서 요런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충분히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목요일날 최저점 그리고 금요일에도 소폭 올려준 이후에 한번 내려찍기 이후에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구간까지 한번 쭉 넘겨주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줬고, 너무 좀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오늘 음봉으로 빠졌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상승 기조로 가주려면은 일단은 지금 찍어내린 30분분 기준으로 여기 쌍바닥 구간, 여기서 상당히 많이 거래량이 터졌고 나름 아랫꼬리도 좀 달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큰 거래량이 붙어줬기 때문에 이 쌍바닥을 찍은 이 아랫꼬리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추세를 돌리면서 26700 낙하 지점까지만 다시 메워주기만 해도 충분히 조금 이제 우상향 기조로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기 추세를 지금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쌍바닥을 지지했던 이 구간을 조금 지켜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서서히 좀 올라가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여기를 터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하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숏으로 강하게 떨어지는 그림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과거에 나와줬던 급등 이후의 패턴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 12시간분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조금 세게 올렸다 싶으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단 직전의 패턴상으로 봤을 땐 좀 더 눌렸다가 역헤드 앤 숄더 패턴, 여기가 이제 머리 양 어깨 부분 정도 되겠죠. 여기서의 지지가 상당 부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랫꼬리 좀 많이 달려줬고 여기 딛고 좀 크게 반등이 나와줬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좀 더 밀린다 해도 25.5K 구간서부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다시 우리가 롱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식으로 N자를 그리면서 전구를 뚫고 올라가는, 그랬을 때 여기 저항이 상당히 또 셉니다. 27,300짜리의 저항이 굉장히 세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한 팔 더 쏜다 해도 크게 한번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 정도 오게 되면은 한번 또 빅쇼트를 노려볼 만한 그런 쇼 타점이 올 수가 있고, 만약에 지원 구간에서 조금 내려간다라고 해도 어차피 요 구간에서의 한번 이제 지지죠. 지지받고 롱으로 반등 나오는 자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타점 접근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이다. 여기서 빔이 위로 터지면은 숏을 보면 되고 아래로 터지면은 반대로 이제 롱을 보면 되는데, 일단 지금 구간은 1차적으로 쭉 올려놓고 나서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직전의 패턴들을 보면 조금 한번 이제 눌렸다가 가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힐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는 뭐 굳이 한 가지 방향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일단 여기서의 쌍바닥이 일단 지지가 확인이 됐고 거래량도 나름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 기조로 약간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저항을 결국에 이제 못 뚫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롱을 보지만 우리가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의 너무 이제 큰 규모의 배팅을 들어간다든지, 왜냐면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롱을 들어가도 깨고 올린다든지 숏을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깨고 내리는 무빙이 좀 많았거든요. 여기서도 아랫골이 굉장히 크게 달고 올렸어요. 이 횡보를 깨고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패턴이 또 여기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깼다가 들어 올리는 패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크게 거래량 터지면서 횡보 이후에 아랫꼬리를 세게 달아주면은 반작용으로 좀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제 고점에서도 윗꼬리가 크게 달렸다 그러면은 이제 하방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좀 큰 방향성이 터지고 난 이후에 역방향을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25K를 깨고 나서 24,800달러를 찍고 나름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와준 거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의 좀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었던 이 매물대를 그냥 한 방에 뚫어줬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어쨌거나 지금 일봉상으로 계속 내려오는 채널을 지금 형성을 했었는데, 이 채널 자체가 조금 바뀌면서 횡보를 어느 정도 횡보 박스권에 들어가고, 그 다음 채널을 다시 우상향으로 돌리는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주봉이 이제 완성이 됐죠. 일요일이 지나면서 주봉이 완성이 됐는데, 이 주봉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에는 아래 꼬리가 좀 달려주면서 양봉의 형태로 마감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내린 지점에서 저점에서 아래꼬리 단 주봉으로 양봉 마감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살짝 이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떨어진 폭이 클수록 반등도 세게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떨어진 폭 자체는 굉장히 조금 루즈하게 급격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시간을 끌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급격하게 한 방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여기서 요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횡보하는 기간을 거치다가 요런 식으로 이제 위로 올릴 수가 있고, 좀 급격한 롱이 막바지 이렇게 터지게 되는데, 아마 이제 그런 구간은 7월 12일에 있는 CPI나 7월 27일에 있는 FOMC를 기점으로 조금 큰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벤트들이 7월 이제 초중반쯤에 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약간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또 나스닥이 이제 오를 만큼 오른 자리에서, 자, 나스닥이 지금 오늘은 휴장인데 요 자리에서 지금 일봉상으로 일단 꺾이고는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오른 자리에서의 지금 일봉상의 음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당 구간 또 이제 떨어지는 추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 추세로 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비트도 그 영향에서 좀 벗어나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쭉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오면서 나스닥이랑 반대로 움직인 거죠. 달러는 떨어지고 나스닥은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상으로 양봉이 좀 들어와주면서 이 구간에서 약간의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좀 우상향하게 될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나스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좀 상관감각에 있다. 다만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 비트는 그렇게 시원하게 못 올라갔고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뭔가 좀 반대되는 분위기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는 지금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아왔던 이 고점 라인을 쭉 결국 이어봤을 때 이 추세 하단으로 쭉 이어지는 이 추세선을 한 번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막 맞으면 떨어지는 추세가 이번에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롱으로 올려친다고 해도, 요 구간에서 올려친다 해도 요 추세선을 맞고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나오기에는 여기 저점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나름 매물대까지 뚫어준 반등이었기 때문에 한번 눌린다 해도 그 다음에는 이 추세선이 쭉 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 추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하락 추세선의 천장 자리를 이제 뚫어냈을 때 진정한 조금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있겠다. 알트들도 그때 되면 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단기적으로 타점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이 떨어지면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롱으로 접근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6월 15일이죠. 여기서 바닥을 크게 찍고 횡보했던 이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여기 자리에서 다 롱 위주로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면 많이 떨어지고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는 숏보다는 롱이 좀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롱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너무 또 급격하게 오른 지점에서는 이제 떨어질 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숏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닥권으로 떨어졌을 때는 롱 위주로 접근을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요때 요거 지금 15분봉 기준이죠. 요때 찍었고 쌍바닥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롱 추세로 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이제 쌍바닥을 찍고 쭉 이제 들어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도 요 구간만 지켜주면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내린 폭만큼의 상승은 어느 정도 요런 식으로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절은 여기를 잡아야 되는 거고, 여기가 깨진다, 그러니까 26375 정도가 깨지게 되면은 다시 여기 테스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를 다시 두드리는 것 자체가 안 좋습니다. 두드리면은 이제 밑으로 하방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켜주려면은 계속적으로 요런 자리 결과적으로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이런 지지를 지켜면서 주면서 올라가는 게 좋겠죠. 다만 또 너무 많이 오른 구간에서는 또 숏 지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또 숏도 들어갔습니다. 10시 52분
요 자리죠, 요 자리. 많이 오른 지점에서 숏으로 들어갔을 때 또 요런 식으로 충분히 타점들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천장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뚫을 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런 관점이고, 계속적으로 이런 위아래 구간에서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숏 자리가 나오고, 또 많이 내렸다 싶으면, 너무 과하게 내리면서 거래량이 터졌다 싶으면 충분히 또 롱 자리도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매매를 통해서 좀 수익을 쌓아가다 보면은 큰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요런 큰 기회, 요런 게 이제 큰 기회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뭐 한 번에 크게 밀린 다음에는 또 이제 롱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들어 올린다 해도 여기서 숏을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위아래로 다 방향성이 좀 어느 정도 좀 열려 있고, 그걸 잘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좀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장세다. 다만 주봉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추세가 이제 타고 올라가는 추세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숏보다는 이제는 롱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구간에서부터는 숏이 유리했죠. 계속적으로 31K 찍고 내려오는 추세였으니까. 근데 결국에 25K 지지라인을 깨고 24,800을 찍고 지금 주봉상으로 아랫꼬리까지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만큼의 센 아랫꼬리는 아니지만 나름 지금 그래도 양봉 아랫꼬리로 주봉이 마감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이 구간을 바닥으로 해서 약간의 이제 추세 반전을 노려볼 수도 있는 지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약간 이제 롱 위주의 접근, 그리고 또 너무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도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은 여기 저항이 지금 굉장히 세죠. 여기 맞고 한번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는 또 쌍고 숏 진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좀 정확한 맥점 타점과 차트 분석을 저희 카톡방에서 100% 무료 특급 정보방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를 좀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도 계속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아마도 이번 주 중으로는 뭔가 이제 고점이 잡히면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추세적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과연 나스닥이 떨어지게 되면은 비트가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 투자 대안으로서 또 각광을 받으면서 롱으로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저번 시간에도 저번 영상에도 수위 멀티버스 X 엔진 코인 반등 지점이다,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왜냐면 이제 비트가 반등이 나가면 당연히 알트들도 따라 올라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 상장을 했고 급격하게 하락이 나와준 그런 코인들이 상승 탄력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위가 될 수가 있는데, 수위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여기서부터 상장하고 나서 2,000원에서부터 700원대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한 하락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바닥 찍고 쌍바닥을 찍어주고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1,040원까지 들어 올리는 움직임이 주말간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포의 끝에서 반등이 터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런 수위 같은 코인이 공포감이 굉장히 좀 극도에 달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좀 많이 내려온 지점에서 여기서도 바닥을 뚫고 또 이제 1,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극도의 공포감을 주긴 했는데, 이 1,000원을 내린 구간이 결국에는 좀 마지막 바닥이었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와주고 있고, 수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금요일자 영상이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쭉 이제 반등하는 흐름,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등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이제 소통방에서는 수위로 거의 500%까지 20배 쳤는데 500%까지도 주말간에 이제 롱으로 좀 크게 드신 분들, 뭐 비트코인 롱으로도 뭐 레버리지 좀 많이 쓰긴 했지만 590% 이런 식으로 상승장에서는 알트코인들의 반발력, 반등하는 힘 자체가 비트보다 훨씬 폭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폭발적인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들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써서 롱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조금 요런 수익률, 요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많이 쓰지 않아도 20배 정도 쳤을 때 요런 식으로 수익을 좀 확실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다 잡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으로 뭐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등이 한 중간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한 1,150원 정도 라인,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수직 하락이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한 1,200
400원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메워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일봉상으로 양봉을 좀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반등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비슷한 흐름으로 멀티버스 X도 상장하고 나서 좀 힘을 세게 주긴 했지만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바닥이 잡히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힘 자체가 약한데 요런 것도 한번 단기 반등이 조금 이제 나와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뭐 하나당 이제 3만원 4만원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겁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출발 안 한 코인이죠. 엔진 코인. 이 엔진 코인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직전에 300원 깨고 나서 거의 700원까지 쭉 올리면서 2배 이상의 반등을 준 지점까지 도로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은 300원은 깨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이 지점에서 그래도 400원에서 420원 라인까지의 단기 V자 반등은 충분히 엔진 코인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요거 아직 안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비트가 지금 조금 애매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비트가 한번 밀리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밀렸을 때 여기 매물대 지지를 맞고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면서 재차 상승이 나왔을 때 요 정도 하락폭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2%에서 3% 정도의 조정은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알트들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힘을 제대로 안 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뭐 지금 많이 안 올려놨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여기 저점은 좀 지켜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바닥권 쌍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살짝 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비트가 올라갈 때 이런 엔진 코인도 한번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솔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었던 코인이고 이것도 크게 내려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등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고, 오늘도 흐름이 좋죠. 오늘도 이제 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솔라 일요일인데도 솔라를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솔라 4시간 봉이고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솔라도 매수 시점부터 단기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20배 쳤을 때 50%까지 충분히 좀 수익권을 주는 그런 이제 단기 타점도 나왔습니다. 물론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비트 흐름에 따라서 살짝 눌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이 많이 눌린 상황에서 좀 과도하게 내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도 나오게 되면 좀 세게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거 모스코인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지금 300억대로 굉장히 잡코인 중에 잡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내렸고, 이 정도 내려왔으면은 직전에 저점 구간까지 좀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110원에서 120원 정도까지는 한번 쳐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조금 상승세 5% 정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올려놓고 잘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코인들 알트들도 충분히 이제는 약간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좀 리플도 월봉상의 흐름상 일단은 이번 달 물론 아직 좀 남기는 했지만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봉상으로 559원 요 자리만 지켜주게 되면 충분히 7월달에 판결문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봉을 세워준 그런 그림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 측면에서 보셔도 리플의 주봉상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이 내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양봉으로 이렇게 세우고, 물론 그 이후에 그걸 반납을 하긴 했지만 거래량 자체가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닥 다치고 다시 여기서 또 거래량 쭉쭉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이 좀 들어와줬다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의 상당한 매수세가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만 좀 지켜주게 되면 559원만 지켜주게 되면은 한번 위로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들어왔을 때 매수 평단가가 그래도 적게 잡아도 6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600원에 사서 700원에 팔지는 않습니다. 세력들이 600원에 사서 최소 1200원 여기 매물대 정도 적게 잡으면 1000원 정도는 가서 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바닥권에서의 어느 정도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뭐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 펌핑, 요 정도 펌핑 정도, 요 정도 펌핑을 줄 수 있지만 뭐 세게 주면은 이 당시에 많이 날아가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1000원을 뚫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플의 거래량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저점을 나름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잘 지켰고 여기만 좀 잘 지켜주게 되면은 이후에 한번 요런 식으로 들어올리는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알트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 그래도 많이 떨어진 이후에 비트가 어느 정도 반등 기미가 나올 때 좀 세게 올라가는 알트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수이나 모스코인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직 안 올라간 거 엔진 코인이라든지 조금 무거운 코인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사놓고, 물론 많이 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알트들이 이제부터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지점까지 너무 많이 떨어졌고, 충분히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수위처럼 좀 세게 좀 올라주는 모습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도 올 가을에 중국을 통한 암호화폐 상승장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화나 가치 절하에 따른 중국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가 이어질 것이고, 미국에서 SEC가 지금 계속적으로 크립토 시장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본 이탈이 결국에는 홍콩 쪽으로 좀 흘러 들어오면서 중국, 홍콩 위주의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을 2015년과 좀 비교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2015년 8월에 위안화는 달러 대비 심각한 가치 절하를 겪었고, 이는 중국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입을 통한 약 3달간의 비트코인 가격을 3배로 상승시킨 이력이 있다. 그래서 23년, 24년에도 이와 같은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충분히 비트코인 가격적으로도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또한 SEC의 규제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부정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지만 자본의 이동을 통한 분화구 분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홍콩의 암호화폐 시장 재개방, SEC의 규제, 중국의 경제 둔화가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또한 그런 자본들이 홍콩으로 몰려들어서 위안화의 대체 자산을 찾는 중국인들에 의해 매수가 될 것이고, 올가을 암호화폐 시장은 불꽃놀이가 연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다소 좀 과장된 말을 좀 하기도 했는데, 이 아서헤이즈는 단순히 거래소 CEO를 넘어서 지난해 시장 붕괴라든지 지금 지지 라인이라든지 15K 지지도 나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물론 15.8 정도에서 멈추고 올라가긴 했지만은 제네시스 파산 등 이런 이제 독자적인 분석이나 통찰력 자체가 굉장히 조금 뛰어난 분석가로 지금 시장에서 나름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이제 가을서부터 시작되는 상승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콩 핀테크 협회장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국가들은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하려고 하지만 홍콩은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 홍콩은 미래의 가상자산 허브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암호화폐 기업들은 미국의 까다로운 규제를 피해서 크립토 친화적인 국가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홍콩이라는 겁니다. 홍콩은 그야말로 국경을 넘나들며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모래판이고, 이제 우리의 경쟁국은 두바이나 싱가포르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좀 굉장히 강한 의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홍콩이 지금 발을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사실 두바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들은 암호화폐에 굉장히 좀 관심을 이미 미리서부터 많이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월봉을 보고 계신데, 좀 크게 봤을 때 밑에 깔려있는 이 RSI 지표 자체가 옆으로 눕게 되면서 추세가 위로 돌리는 흐름이 나와주게 될 때, 여기 보시면 밑으로 계속 내려가다 옆으로 눕다가 이제 옆으로 돌리면서 위로 돌아갈 때 대세 상승이 터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옆으로 누웠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대세 상승이 터지고,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옆으로 누워가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눕게 되면 다시 위로 돌리는데,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지표적으로 보이는 거고, 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월봉상의 상황에서도 뭐 약간의 좀 눌림은 있을 수 있어도 이후에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단기적으로도 좋은 점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6월달 월봉이 이런 식으로 꼬리가 달리면서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서 헤이즈 말대로 여기 고점을 잡아먹는 양봉, 장악형 양봉이 이런 식으로 7월에 양봉, 8월에 양봉, 9, 10, 10월에 이런 식으로 연말 랠리까지 좀 이어지고 한번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월봉 형성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꼬리 마감만 해줘도 7, 8월에 뭔가 좀 긍정적인 흐름, 31K를 뚫어내는 흐름까지도 35K까지도 한번 찍어주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가을에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월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물론 과거의 패턴상으로 이런 식으로 단기 급등을 준 이후에는 좀 연속적으로 많이 충분히 눌려놓고
눌려놓고 상승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계속 강조드린 이 주봉상의 장대 양봉,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들어올렸던 이게 기준봉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번에 쭉 눌림이 나올 때도 결국에 이 기준봉의 절반 정도에서 지금 어쨌든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준봉의 절반은 깨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여기서 또 기준봉이 이런 식으로 생겨도 이 기준봉의 절반을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N자 형태로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준선의 절반 정도가 깨지지 않는 한 이 추세를 이어가면서 좀 우상향하는 추세로 좀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기폭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블랙록의 ETF 신청이죠. 1경 2천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운용하는 전 세계적인 이제 자산 운용사 이 블랙록이 ETF를 신청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다. 블룸버그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ETF 출시를 신청해가지고 반려된 적이 거의 없다. 모든 ETF 신청이 거의 모든 게 SEC로부터 통과가 됐고 지금까지 출시 승인을 신청한 576건 중에 575건이 SEC로부터 통과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려하게 되면은 577건 중에 단 2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낮은 확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통계로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회사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블룸버그에서도 블랙록의 ETF 신청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다. 이 정도 확률이면은 거의 99% 확률로 되어 왔다라는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에도 이제 통과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거는 블랙록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넣어서 거의 통과가 안 된 적이 없었고 576건 중에 575건, 그러니까 한 건 빼고는 다 통과가 됐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이제 한 건이 2건으로 늘어나는 거죠. 100건이 101건이 되는 거랑 한 건이 2건이 되는 거는 사실상 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거의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2배가 이제 늘어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면은 이 블랙록 거 승인을 해주게 되면 다른 회사 것도 줄줄이 다 또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좀 밀고 있는 굉장한 또 미국의 기술적 펀드죠.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계속 하고 있고 비트와이즈에서도 하고 있고 뭐 그레이스케일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블랙록 거를 신청해 주게 되면은 나머지 회사 거들도 신청을 다 좀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신청되면은 그게 또 엄청난 또 상승의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봉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 비트코인이 주봉상으로 그래도 쭉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다 결국에는 아랫꼬리, 이런 아랫꼬리가 중요한데 아랫꼬리 달아주면서 주봉 마감을 양봉으로 또 해줬다라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상승 추세로 가지 않겠나. 다만 급격한 하락 뒤에 나오는 급격한 상승 패턴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N자를 좀 그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달 월봉, 6월 달에 월봉이 어떻게 마감되냐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단기 타점은 계속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두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큰 방향이 터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굉장한 또 롱의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눌렸다가 이제 고점 돌파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좀 갑자기 급격하게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해도 이 추세 저항을 맞고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 중요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에서의 진입을 우리가 좀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챙겨 나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공부하는 한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나스닥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스닥이 이제는 빠질 텐데 이 나스닥 기술주들이 빠지는 흐름 속에서 비트가 나스닥을 추종하면서 같이 빠질 것이냐,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나스닥 올라갈 때 떨어졌는데 그러면 나스닥 떨어지면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 나스닥이랑 좀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가 남은 6월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매매 포인트가 되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오늘 오전에 찍은 이 쌍바닥권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또 고점 돌파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쌍바닥 구간 26,300달러 구간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한 번 더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그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좀 더 좋은 내용, 좋은 분석 내용으로 또 수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